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원주 박사님 모시고 또 깊이 있는 레이저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셔서 아마 우리 박사님한테도 자주 물어보고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 또 이번에 여쭤봐야 될 문제는 소위 피크 파워하고 에버리지 파워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원주입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원장님들이나 보통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피크 파워하고 에버리지 파워.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잠깐 준비를 했어요. 화면을 좀 이렇게 보시면 파워라는 거 있죠? 파워라는 거. 파워란 뭐냐면 단위 시간당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줄 퍼 세컨드. 뭐 쉽게 얘기하잖아요. 줄 퍼 세컨드. 그러니까 1줄의 에너지를 1초 동안 움직이면 그걸 1와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파워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고, 피크 파워는 요 그림을 이렇게 요 그림을 보시면요. 피크 파워라고 그러는 거는 에너지 한 펄스당 에너지예요. 펄스당 에너지.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을 보시면 요 한 펄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펄스 폭이 1초예요. 그 에너지가 여기 에너지가 어딨어? 여기가 10줄이라고 그러면 10줄의 에너지를 1초 동안 움직인다. 그럼 여기 한 펄스에서 펄스 폭이 1초고 전체 에너지가 10줄이면 10와트가 되겠죠. 10 나누기 1세컨드. 여기 한 펄스에 가는 거는 피크 파워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파워라는 거는 보통 에버리지 파워, 뭐 평균 파워가 얼마냐. 그런데 파워니까 어떤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냐.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떤 거냐? 한 주기. 이거는 분모 시간이 한 주기예요. 원 피어리어드가 이 경우에는 5초죠. 그 다음에 5초 후에 다시 이렇게 나오고 또 5초 후에 다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피크 파워는 한 펄스에 대한 파워고 원 피어리어드에서 에너지가 얼마 나오냐. 그러니까 에버리지 파워는 전체 여기에서 원 피어리어드가 5초라고 그러면 10줄에서 5초를 빼니까 5초를 나눠주니까 여기 2와트 정도. 그래서 이 경우에는 2와트가 에버리지 파워고 10와트가 피크 파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만약에 여기서 듀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몇 퍼센트, 요 전체 이런 경우는 5분의 1, 20% 듀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40% 듀리, 60% 듀리 이렇게 나왔는데, 피크 파워가 에버리지 파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크 파워는 한 펄스에 대한 시간을 한 펄스에 대한 시간으로 나누고, 에버리지 파워는 한 주기를 나누는 거죠.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피크 파워는 이제 펄스 타입의 레이저에서의 에너지의 지정된 시간 1초 어떤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 값을 말하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사들이 그 기계 그거에 뭐 에버리지 파워가 얼마야, 평균 파워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거 보시면 여기 원 피리어드 동안의 에너지 플로우의 레이트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발음이 너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듀리 하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듀티 사이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타임과 오프 타임이 있는 그 사이클을 우리가 듀티 사이클, 듀리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듀리 사이클 동안의 에너지의 평균 값이 얼마냐를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아마도 제 느낌으로는 한 듀티 피리어드 동안에 에너지 값이 일정하게 나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뭐 한 5초 동안에 요 펄스 하나 나왔는데 이 펄스가 이렇게 딱 렉탱귤러 쉐입으로 딱 떨어져서 이쁘게 딱 떨어지면 뭐 굳이 에버리지 파워를 말 안 해도 될 만큼 그냥 우리 피크 펄스 파워로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이렇게 경사져서 떨어지는 양상의 이런 파워의 이동이 있으면, 에너지 값의 이동이 있으면, 그거는 피크 파워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네네, 그렇죠. 듀티 사이클 동안에 평균 에너지 값을 말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에너지는 나눠지는 시간을 원 피어리어드, 한 주기를 나눠주고요. 한 듀티로. 그러니까 듀티라기보다 여기서는 주기. 듀티는 또 다른 얘기죠. 약간 다른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 피크 파워는 한 펄스에 대한 파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펄스가 이렇게 스퀘어로 딱 떨어지면 간단하죠.
그냥 펄스 폭이 얼마다, 여기 1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펄스가 이렇게 가우시안 타입이든지 이렇게 흘러가든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펄스 폭을 정의할 때 이 경우에서 요 끝에도 펄스 폭이고 끝에 요 위에서는 짧고 여기서는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펄스 폭을 정의할 때 우리는 full width half maximum, full width에서 maximum의 half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펄스 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이 뭐 우리가 10나노세컨이다, 네. 15나노세컨이다 얘기할 때 이렇게 펄스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15나노인가, 요게 15나노인가 이게 헷갈리는데 full width maximum에서 half maximum, 그 full width half maximum 값으로 정하는 거죠. 아, 그건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펄스의 라이즈 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이징 타임. 라이징 타임. 라이징 타임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어떨 때는 그래요. 우리가 원장님 그 비행기가 떠날 때 비행기 출발 시간이 비행기가 땅에서 딱 떨어지는 거를 얘기해요. 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스타트 있잖아요. 라인에서 스타트 라인에서 뜨는 걸 얘기하는 거 어떤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게이트 문을 딱 닫았을 때가 출발 시간이지. 아니면 저 게이트에서 딱 움직일 때가 출발 시간인지, 비행기가 땅에서 딱 떨어질 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비슷해요. 이 펄스가, 그런 질문을 종종 들어요. 펄스가 시작할 때, 그래서 이렇게 끝날 때가 이렇게 피크로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하는 건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 플랫폼에 나가는 걸 시작하는.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보면 아주 시작점에서 10%예요. 여기서 10%, 요 맥스에서 10%, 그러니까 포스트 10%, 그 90%까지 여기서부터 요 시간을 우리가 라이징 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조금 더 과학자들이 조금 더 사이언티픽하게 이렇게 어프로치를 했죠. 비행기 같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고, 뭐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 헷갈리시지 않을 거예요. 라이즈 타임을 측정할 때 처음 10%부터 90%까지 측정한다. 그리고 한 주기를 얘기할 때는, 전체 주기를 얘기할 때 에버리지 파워, 한 펄스를 할 땐 피크 파워. 우리가 얘기해서 지금 굉장히 그 원장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게, 네. 피크 레이저에서는 파워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200피커세컨이다. 그러면 200mJ이면 1 기가와트가 되죠. 네, 기가와트요. 네. 기가와트면 엄청난 파워잖아요. 파워죠. 네. 근데 200피커세컨드에 100mJ이다. 그럼 100mJ만 보고 좀 적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도 500메가와트잖아요. 그러면 피크 파워가 500메가와트. 그럼 또 에버리지 파워는 우리 다 피크 파워만 얘기하니까요. 네. 피크 파워가 500메가와트면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늘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피커에선 특히 피크 파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박사님이 오늘 여기 계시니까 제가 좀 여담같이 말씀드리면, 특히나 한국에 있는 이런 코케이션 말고요. 네. 에이지안 같이 이렇게 피부 타입이 좀 까맣고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그렇게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세게 쳐야 될 병변이 과연 몇 개 있는가가 저는 좀 애매한데, 다만 이거는 있어요. 우리 봐주시는 우리 선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의사들이 LIOB에 미쳐 있거든요. 그놈의 LIOB가 뭐 어디에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고 뭐 하는데, 사실 박사님 아시지만 나노세컨드에서도 LIOB는 다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던 게 LIOB인데 굳이 피코세컨드 레이저가 나오면서 이제 LIOB에 미쳐가지고 그걸 어디다 만드네, 뎁스를 어떻게 하네, LIOB를 만들기 위해서는 MLA 렌즈가 반드시 필요하네, 무슨 파워를 올려서 우리는 펄스 파워가 이렇게 세니까 좋은 피코세컨드 레이저네, 막 이런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해보면 임상에선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모르겠습니다. 타투 영역에서 문신 파티클을 정말 강력하게 부셔야 될 때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원장님 저도 의문스러운 게, 네. 문신의 그 색깔에 따라서 네.
흡수력이 다뤄지니까 네. 에러협이 생기는 게 말하자면 서멀 이거 포터 서멀이 아니고 포터 메케니컬을 메카니컬. 이용한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부시는 거. 네. 그게 완전히 다 달라지지 않아요? 색깔에 따라서? 그렇죠. 뭐 크로모포의 그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파장도 많이 바뀌고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오늘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런 리니어 프로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크로모포의 색깔을 이제 피코세컨드 쪽에서는 물론 중요시하긴 하는데 나노나 이쪽보다는 덜 이렇게 해서 넌 스페시픽한 크로모포를 막 공격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요. 피코세컨드 하나 가지고 뭐 녹색도 없애고 빨간색도 없애고 뭐 이렇게 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파장도 중요하다.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서멀 그러니까 포터 메케니컬만 한다고 해서 짧은 높은 파워로 잘게 부신다는 의미잖아요. 다이 그러니까 문신의 다이를. 근데 잘게 부시는 강도가 파장의 흡수력에 따라서 어떤 색깔은 뭐 노란색, 빨간색 다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에라이오비만 얘기해가지고 안 되죠. 그리고 에라이오비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보통 Q스위치 엔디아거 레저 같은 경우는 100와트, 100메가와트 정도예요. 에버리지가. 그러니까 15나노세칸에다가 15나노세칸에 1500ml죠. 1000줄. 10나노이면 1000ml죠. 1줄이 돼야지 이제 메가와트니까요. 근데 실제 그래서 100메가와트 여기서 이제 그게 그 피코세칸으로 주는 파워가 훨씬 높아지고 에너지가 적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한 200메가와트만 돼도 에라이오비는 충분히 생기더라고요. 굳이 MLA 렌진이 렌진은 결국은 모은다는 게 이렇게 에러협이 생기는 게 공간 내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결국은 빛이라는 게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잖아요. 그러니까 ENM 포스에 의해서 로컬리 필드가 생기는데 그 브렉다운 볼테이지만 넘어가면 플라즈마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좁히지 않아도 포커스 안 해도 충분히 되면 되고 파워가 200메가와트만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러협이 가지고 또 에러협이 또 표면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나중에 또 우리 플라즈마 때 또 우리 박사님 모시고 한번 여쭤보겠지만은 세게 쏜다고 해서 깊게 들어간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의사들이 너무 많아서요. 세게 쏘고 펄스 피크 파워를 높이면 깊게 들어갈 거라는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느낌이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인 거죠, 사실은. 오히려 약하게 쏘면 더 포톤의 여행은 더 깊어진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앞으로 그런 걸 좀 다뤄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 애독자분들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는 피크 파워라는 얘기하고 에버리지 파워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씀을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숙지하시면 좋죠. 과학하는 사람은 되게 좋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구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